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슈 딥다이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중심 이슈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화요일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트럼프 안보보좌관 러우 전쟁 조기 종전.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의 발언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기 종전하고 중동 쪽의 움직임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새 평화 틀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런 추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국내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김시은 팀장님. 결국 종전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꺼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의지도 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도 내년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들, 또 푸틴 역시도 좀 조건을 내걸긴 했습니다. 조건들을 내걸긴 했으나 다만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종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언론 플레이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과격하게 추진한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있냐 없냐, 현실성이 있냐 없냐를 제쳐두고 관련 내용들이 다시 한번 플레이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재건 관련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WTI 유가에 따라서 흔들림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격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가의 흔들림이 나오면서 재건 관련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쏠림 현상에 따라서 또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재건 전까지 관련 종목군을 더 끌고 가야지 이런 전략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재건과 관련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미국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 해외 수주액 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0.03%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참여한 기업들이 GS건설이라든지 도화 엔지니어 혹은 유신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갑자기 GS건설도 요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갑자기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네이버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왜 올라왔지 하는 것처럼 지금 GS건설이 아무 이유 없는데 갑자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뜻은 현재 재건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긴 하나 좀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쪽에 대해서 좀 옥석가리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미국 건설 중장비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성 TC라는 기업이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도 긍정적이기는 하나 다만 좀 체계열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수주가 아니라 MOU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이 캐터필러가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캐터필러라든지 디어 이런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 뜻은 현재 미국 쪽에서의 재건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씩 들썩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미국 캐터필러가 재건 쪽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와 연관이 되어 있고 매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진성 TC 또한 함께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끌고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추진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뭐 협상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분의 기술이고요. 그리고 그 1월 20일 취임 이후에 첫 행정명령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다. 그 가운데 하나 종전이었고, 오늘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건 취임 첫날에 멕시코, 캐나다 제품 25% 추가 관세, 중국 관세 이야기를 좀 해서 영향을 우리 장도 좀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쟁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종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일단 기대감을 보면서 잘 대응하자. 실제 수혜는 미국의 중장비 기업들이 받아가는 가운데 그쪽으로 납품하는 종목을 보자는 게 김시은 팀장님 의견이시고요. 그렇다면 손여루 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맨 처음에 그 휴전이랑 종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련 종목들의 약세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직 우크라이나 재건이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어떤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휴전 가능성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종전 가능성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서 어떤 이제 재건의 가능성, 그다음에 이런 확전에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재건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강보합권을 보여주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목의 옥석을 구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 언제 시작될까 이런 시기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떤 기대사설 결과에 파는 그런 매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끝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행정 명령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실시한다, 종전한다. 그다음에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하부 밸류체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뭐 건설 중장비를 납품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재료 소멸 나왔다가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많은 뉴스를 읽어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우리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양립되는 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저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전문가가 아니고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 가능성을 저울질 해봤을 때 저는 물론 이 뉴스를 봤을 때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약할 줄 알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포기라기보다는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매매를 정말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SY 스틸텍이나 뭐 아니면은 뭐 히림이나 이런 종목들 좀 뭐 유신이나 이런 종목들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예 안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현대 에버다임과 진성 TC를 보려고 합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제 동유럽 쪽이랑 중동 쪽에서 이제 중고 중장비 유통업을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고 저도 진성 TC는 팀장님하고 겹쳐요. 이제 캐터필러가 만들고 있는 중장비의 그 궤도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 진성 TC이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건설 중장비 중에서 뭐 미국이나 동유럽과의 연결고리보다는 조금 둥글둥글한 종목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HD현대 건설기계랑 HD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정말 우크라이나 재건이 진행이 돼가지고 캐터필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부 밸류체인을 꾸린다고 했을 때는 뭐 현대건설이나 뭐 삼성물산이나 GS건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섹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말 트레이더들이 수익률을 뽐내면서 좀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SY 스틸텍, 히림, 유신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이슈가 뉴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가능성도 보면서 소액으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진성 TC, 현대 에버다임 이렇게 종목을 봐주셨는데요. 진성 TC 종목이 겹쳤습니다. 캐터필러 등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는 점 관심 있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첫 번째 주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방산주 이제 매도 고민 필요.
이틀 연속의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정말 강했던 방산주가 추세를 이탈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개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전 가능성,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임박 소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방산주 매도할 시점일까요? 김신 팀장님? 이 가격이면 매수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방산 쪽에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미국 쪽에서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나오면서 센티적으로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중동 쪽에 대한 종전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종전했을 때 우리나라 방산 수주 여기서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이후에 어떠한 수주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간의 횡보세가 나와주긴 했습니다만 다만 저는 미국 쪽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 매수에 대한 기회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머스크가 네.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첫 대상으로 국방부를 지목을 했는데 지금 F-35 자체가 굉장히 큰 비용이 드니까 드론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세계의 경찰 역할하고 있는 미국이 국방 쪽에서 효율성을 언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미국은 중국과 싸우고 있잖아요. 중국과 함께 싸워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방비 예산을 굉장히 감소하고 거기에서 요즘 추세가 뭐 드론 지상전이니까 이런 쪽에서 드론을 선택을 해야 한다. 과연 받아들여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여기서 미국 국방부가 예산을 감소하게 되었을 때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미국에서의 국방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도생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자기 나라들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데 거기서 미국이 어느 정도의 보조를 해줬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비용을 전부 다 자기 나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저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 쪽에서는 조금 더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센티적으로의 인한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다만 지금 낙폭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산 3대장들 특히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121선 라인대를 지지하는지 정도는 한번 확인하고 그때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창 잘 올라갈 때는 뭐 이등주를 사거나 좀 모멘텀이 덜해도 덜 올라간 쪽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또 이 조정이 완성된다면 다시 갈 수 있는 이유들이 충분히 있는 게 방산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방산주 가운데서 두 분께서도 아마 각자의 정말 탑픽 오늘 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로 팀장님, 방산주 이제 매도 고민을 할까요? 네, 일단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매도를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매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매도의 중심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매도를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기관이 나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과거 방산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지역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휴전 가능성, 종전 가능성이 대두가 되는 것도 더 이상 중동이나 동유럽 쪽으로의 수출이 되고 있는 방위산업 물품에 대한 수출이나 추가 수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국방세를 줄인다고 했고 이제 국방 예산을 줄이면서 약간 거품을 줄인다고 하면서 이제 저는 정치적 중립이지만 대한민국 군역을 좀 군필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는 또
군대가 돌아간 걸 실질적으로 봤잖아요. 이제 장교로 근무를 하면서 부서라든가 어떤 교탄이나 이런 연간 부대 운영 계획을 봤을 때 사실 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키는 게 뭐냐면 절약을 해봤자 절약을 해서 줄이면 내년에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론 머스크 CEO가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 표를 엄청 잃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 정치 하시는 분들 좀 본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영향이 국내 방산 기업들한테 이 정도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오면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현재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국가들한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미국에는 수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국방 예산을 줄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방위산업들 기업들한테는 피해가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레 그 주변 국가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라도 종전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한테 수주를 줬던 물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에 좀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고, 그거 하나는 인정을 해야죠. 우리가 방위산업 기업들이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나올 밸류를 땡겨 쓴 것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위산업 기업들이 업종퍼가 7에서 8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알만한 대장주 방산기업들의 시비가 선행퍼가 12, 16, 18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기업들이 내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가 높은 것을 인용을 했던 것들이 앞으로 지금 폴란드나 이런 것들이 수주를 2년치, 3년치를 쌓아줬으니까 1년 뒤, 2년 뒤의 실적이 결국 이제 적정 주가로 가면서 적정 밸류에이션이 될 거다는 기대감인 거죠. 근데 이 미국에서 자체 국방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비 효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위축이 되는 것은 맞지만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방산 기업들이 밑꼬리가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탑픽을 말씀드리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서는 드론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에서 드론이 많은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좀 승기를 잡아가는 데도 역할을 하기도 했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도 사실 드론이 좀 쓰였기 때문에 미국도 대만을 방문한 게 드론 기술력 때문에 또 한번 잘 되어 있나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과연 전통 무기냐 드론이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두 분의 탑픽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신 팀장님 탑픽 주시죠. 단기 트레이딩으로 저는 드론 관련 종목군들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드론 관련 종목군 200% 넘게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드론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나, 다만 드론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쟁력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가 조금 더 묵직하게 끌고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 역시나 방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나마 현대로템이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가 그나마 붙어주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기관 쪽에 대한 수급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전략 자체는 여기서 매수를 하자가 아니라 121선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조금 더 붙는지, 거래량이 늘면서 붙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때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3대장 위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손현호 팀장님 탑픽 주시죠. 네, 제 탑픽은 현대 로템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근데 드론 쪽이 강세를 보여서 굳이 권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제이션 시스템이나 네온테크나 PC 디렉트 이런 쪽을 권해드리는데 차트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음봉에다가 위아래로 꼬리가 달려있고 외국인의 순매수보다는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에서 드론 공격이 정말 혁혁한 공헌을 했다라고 판단해서 드론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저는 해당 세 종목을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매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방위산업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미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이제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방위산업을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질문을 주셨
드렸을 때도 매수는 괜찮지만 기대 수익률은 10% 단위로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투심을 훼손시킬 수 있는 뉴스가 나왔으면은 더더욱 더 보수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스페이스를 권해드린다고 해서 예전처럼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스페이스 사가지고 기대 수익률 30% 삼아야지 이러기보다는 10% 단위로 끊으셔야 되고 일대 더더욱 또 이제 불확실성이 없는 거죠. 지금 폴란드 수주가 나온 다음에 2차 수주 계약까지 했지만 갑자기 종전이 돼버리면은 폴란드 입장에서는 뭐 2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2차 중에서도 뭐 물량을 절반 정도 줄인다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구간 종목들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3일 정도 본 다음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본 다음에 매수를 하되 뭐 손절가는 마이너스 6%, 뭐 목표가는 플러스 10% 잡은 다음에 폴란드랑 루마니아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스페이스 수주에 어떤 암초가 생기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가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모멘텀이 끝난 건 아니라는 관점 두 분 모두 제시를 했고요. 단기적으로 드론 관련주, 특히 기술력이 좋은 드론주를 좀 전 세계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탑픽으로 김신 팀장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손여로 팀장,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꼽았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캘리포니아 전기차 보조금 계속 지급.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겠다라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전기차 계속 미국에서 확대될까요? 김시은 팀장님? 뭐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2차 전지와 관련했을 때 안 좋았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긍정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특히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부터 했을 때 뭐 양극재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 당선인과 이제 IRA 법안에 대한 폐지를 하더라도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요가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캘리포니아 지역이 전기차 쪽에서 좀 적극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 내 지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판매된 지역들을 잘 살펴보면은 캘리포니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나름에 대한 긍정에 대한 모습들 특히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닥은 아니구나. 그래도 좀 살아날 길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유럽 지역도 보게 되었을 때 최근 노스폴트 쪽에 대한 파산 내용들 근데 이 기업이 파산하게 된 이유가 수주에 대해서 좀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기술력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율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4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유럽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혹은 셀 쪽에 대한 기술력과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현재 뭐 보조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로 인해서 전기차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는 상황들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기서 추가 성장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점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에서 좀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이 조금씩 달리니까 중국 기업한테 일단 보조금을 줄게 대신 지식재산권을 알려줘. 그러니까 비슷한 예시로 중국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노스폴트 혹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중국 쪽에게 지식재산권을 얻고 보조금을 주게 된다면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쪽에 대한 경쟁력을 약간이나마 가질 수 있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조금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까지는 크지는 않고 한번 고민을 해볼 법하다라는 언급 정도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여로 팀장님은 이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근데 어제 오늘 2차 전지 움직임에 영향력이 70% 노스볼트가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30%인데 어떤 미국의 정치하는 방향이나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발언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주 재무 상황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심 개선을 시켜준 것은 고맙지만 실적 개선이나 추가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고 정말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야기한 대로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 CEO도 대단하지만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좀 대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말 이 표나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주에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이 일부 통제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주가 따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겠지만 의회가 통과를 시켜야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예상 금액이 크고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이 2차 전지 보조금을 주느라고 캘리포니아 주 재정이 적자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보조금을 주면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적자가 지속이 될 것이고 적자가 지속이 되는 상황 속에서 주 의회는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 지자 입장에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연대가 되어 있는데 과연 테슬라에 보조금 안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어제 종가 대비 상승 시작했지만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정말 고마운 이야기를 캘리포니아 주지사께서 해줬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매수를 하되 오늘 당장 종가로 하기보다는 한 이틀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전반적으로 뉴스와 재료들의 표면보다는 이면을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러면 두 분 배터리주 가운데서 혹은 전기차 브랜드 현대차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탑픽 없으실까요? 김시은 팀장님? 저는 항상 테슬라가 탑픽이었고요. 1등이니까. 1등이 저는 여전히 네. 2차 전지와 관련했을 때 전기차 수요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탑픽에 대한 부분들 그와 관련했을 때 테슬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엔솔 쪽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항상 이 기업 같은 경우가 121선 위에서 계속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43만원에서 45만원 라인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아서 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눌림이 나왔을 때 특히 1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팀장님은 탑픽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저는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릴 거고 현재가로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일 오후쯤이 나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 SDI 수급이 다소 안 좋기 때문에 삼성 SDI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낫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 노스볼트가 이제 점유율을 잃어버리면서 BMW나 폭스바겐, 이 독일 3사 같은 경우는 노스볼트 비중을 이미 줄여가지고 삼성 SDI에 줬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노스볼트 파산도 하루아침이 아니죠. 파산 선고를 하면서도 파산서를 준비했을 것이고 그게 결국 증권가의 소문이 돌면서 이런 소문이 돌았을 때는 노스볼트한테 계약을 안 줬을 거예요. 그래서 노스볼트 파산 뉴스가 나왔을 때 BMW랑 이제 폭스바겐이 아이고 노스볼트한테 준 물량을 처리하고 삼성 SDI한테 주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왔으면 삼성 SDI를 지금 당장 공략을 해야겠지만 뉴스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노스볼트랑 계약 관계에 있는 종목들은 이미 그 물량을 처리해서 삼성 SDI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삼성 SDI의 추가적인 재물가치 개선 가능성은 있지만 퍼포먼스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 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식이 좀 퍼지고 있는지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정말 폭발적 실적 퍼포먼스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삼성 SDI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퍼포먼스가 안 나올 때는 테슬라랑 연관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두 분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증권 통팟 아직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어플 깔아보시고 낮 12시에 진행되는 증권 통팟의 퀴즈 풀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경제 지식도 쌓이고 코인도 쌓입니다.